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보험사는 2억 3천만 원의 재합의를 수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도무입니다.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교통사고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통상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게 되면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용어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시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합의라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재판이 아닌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법률에서는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라는 용어를 우린 일상에서 쉽게 합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법률적 화해를 통칭해서 합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혹시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합의를 했던 당시에는 몰랐는데 사고의 여파로 새로운 후유증이 생기거나 기존의 합의 내용이 제한적, 즉 일부였다면 말이죠. 보험사와 합의를 했어도 크게 4가지 이유로 우리는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합의의 성립이 부정된 경우, 나도 모르게 합의서에 서명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경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절박한 상황이었다든가 무지에 의해서 합의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착오에 의해서 취소가 인정된 경우. 주요 쟁점에 착오가 있어 합의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합의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경우, 즉 합의를 했던 당시 상황으로만 합의서가 작성돼서 합의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 4가지 경우 중 재합의는 대부분 4번째 합의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기란 쉽지 않고 법으로 절박함, 무지를 증명하기 역시 어렵습니다. 또한 착오는 민법으로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4번째 합의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경우에 대해서 실제 케이스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피해자는 신호대기 정차 중 졸음운전하는 차량에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목과 허리 골절 및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1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하반신 부분 마비로 걸음걸이가 절뚝거리게 되었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한 마미총증후군이라는 장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걸음걸이의 파행과 마미총증후군에 대하여 연구장애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보험사는 당시의 장애는 연구가 아닌 일시적, 한시로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시장애 2년으로 적용해서 대략 5,900만 원의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도 걸음걸이의 파행과 마미총증후군은 여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합의 당시 보험사는 일시적 증상으로 한시장애 2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장애 증상은 여전했고 합의 후 3년간 치료비가 6천만 원 이상을 사용해서 치료비가 없어 치료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피해자는 보험사 쪽으로 재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부재소, 즉 더 이상 민형사 소송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재합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막막한 피해자는 제게 연락을 하였고 저는 손해사정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합의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경우 재합의를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들어 보험사가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손해사정서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가 합의 당시 주장한 한시 2년 장애는 그 기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요추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는 여전하여 파행이 발생되고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한 대소변의 조절력 저하 역시 여전하다. 두 번째, 본 환자는 영구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그 증상이 한시적 범위 타당하니 2년의 한시장애로 손해배상을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따라 합의를 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그 주장에 오류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만 제 주장과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보험사는 2억 3천만 원의 재합의를 수용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이분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와 보험사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새로 나타나 합의를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재합의가 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지 않다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 경우처럼 사고가 나고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합병증이 있거나 신체적 장애가 남아있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추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결론은 저번 주와 같습니다. 알아야 내 손해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받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김도무였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 ha